자, 방금 쌤이 좀 이것저것 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한번 해보자. 샤프를 들고 저기 이호철의 나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문제를 푸는 것도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기 먼저 읽어보시고, 보기는 선생님하고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다시 체크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자. 자, 보기 갑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 세모 잡으세요. 형제가 전쟁 세모 잡으세요. 자, 그러니까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죠. 부조리한 시대 현실. 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물결 쳐봐.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형인 형 동그라미. 외부의 폭력 세모 잡고요. 희생 물결 잡으세요. 그러니까 형이 죽어요. 자, 묘사에서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결 잡아. 그러니까 뭘 보여준다는 얘기야? 비인간성을 보여준다는 얘기야. 이건 지향이잖아. 그지?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는 지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작품은 포로오송 세모, 그래서 획일화 세모, 이게 바로 부조리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건데 마찬가지로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따옴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보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긍정, 긍정, 부정, 부정 이렇게 하면서 동일성을 찾아가시라. 자, 시간 드립니다. 한번 쭉 한번 체크해봐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eady, action. 너무 느리게 읽어도 안 돼. 그 순간의 판단으로 체크해 놓는 거야. 알겠지? 그 순간의 판단으로. 그리고 나서 선지에서 물어봤을 때 올라가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잘한다. 지금은 좀 과도하게 체크해도 괜찮아. 지금은. 인물 체크가 너무 없는데? 봐봐. 잘했는데 여기가 장면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없거든. 그래서 인물도 지금 체크가 안 돼 있고, 그렇지? 장면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뀌었을 때 인물이 나오면 또 그때 또 인물 체크하는 거야. 장면이 바뀌면. 자, 3분. 자, 같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체크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형은 또 그렇다. 자, 형 동그라미. 자, 다른 색깔로 해봐. 다른 색깔로. 여기 한 거하고 다른 색깔로. 정신이 없어 보인다. 다른 색깔이. 그래야 이제 본인이 한 것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선배들이 이거 진짜 막 최고라고들 얘기해. 특히 고전소설에서 큰 도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형 동그라미 잡고 좀 과도하게 할 거예요. 알겠죠? 좀 과도하게. 나중에 이해되면 좀 더 이제 줄어들 겁니다. 형은 또 울었다. 자, 오른쪽 끝에 울었다. 또 물결. 자, 밑에 동생도 동그라미. 뭐예요? 울었다. 물결. 자, 형의 서름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자, 물결.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물결. 자, 그리고 장면 전환 가야죠. 그렇죠? 배경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날 밤. 자, 이날 앞에다 장면 전환하시고 밤 네모, 감시 세모.
그리고 첫눈 네모 쳐야죠.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형 동그라미. 야, 눈이 내린다. 뭐죠? 순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자, 천진난만 됐습니까? 천진난만 그냥 순수로 바꿉시다. 순수예요. 바보예요, 바보.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 세모. 자, 그럼 밑에 줄 또 동생이 등장했습니다. 동생 동그라미.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릅니다. 자,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앞에다 장면 전환. 양덕 네모. 자, 그리고 그 다음 달랑 넘어갈게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네모 잡고요. 앞에다 장면 전환. 자,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에 형 동그라미. 자, 동생 동그라미. 귀에다 입을 대고 JYP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진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참 좋았대. 뭐 그냥 그리움 같은 겁니다. 자, 난 원래 다리가 아픈데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동생은 자, 물결쳐 놀라 돌아다 보았습니다. 여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물결. 칠승아 춥다. 자, 그 다음에 저 말이다. 엄마는 날 늘 불쌍히 여겼다. 응? 야, 칠승아, 너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자,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프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아프다. 우리가 여기 주인공이 형이라고 우리가 보시는 게 나아요. 보기에서 형에 대한 정보를 던져주고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형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형은 지금 다리가 아파요? 그럼 미주 쳐봐.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 미주 쳐. 자, 동생의 눈에서는 자, 물결쳐 눈물이 삐져나왔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뭐겠어요? 연민이겠죠. 그렇지? 연민. 자, 외우라. 자, 그리고 형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튿날 네모치고 장면 전환.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따라 넘어갈게요. 자, 그날 밤 네모 찍고 앞에다 장면 전환. 자, 형 동그라미, 동생 동그라미. 물결칩니다.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승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자, 이건 그리움이겠죠? 그럼 무슨 생각이 났는지 펄쩍 웃으면서 야, 내 무슨 소리를 하니? 네가 집에 갈 때 나도 갈 텐데 안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에 또 동생의 어깨를 안으면서 칠승아 이렇게 동생을 똑바로 자,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새었다. 자, 바람이 샜다. 우리가 거세다 느낌 보이죠? 자, 거세다 세모 잡고요. 그게 다 세모야. 뒤에는 그지 막 물 다치고 앞에다 장면 전환하세요. 바깥은 바람이 새었다.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 장면이 탁 바뀌는 거죠. 동생 동그라미 눈물이 삐져나왔다. 물결 잡고요. 형 동그라미 화를 냅니다. 성을 내며 물결. 왜 우니? 왜? 제 편에서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앞에다 장면 전환. 형 동그라미 절룩거렸다. 세모. 행렬 속에서 혼자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혼자 소리 짓거렸거든요. 와, 눈이 내린다. 뭐 이렇게 했었어. 짓거리지 않았다. 물결 잡으세요. 이때 고민하셔야 돼. 왜? 자, 지금 소설의 막바지로 가잖아요. 그럼 소설의 막바지에 보통 갈등이 해소되는 시점이거나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주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설의 마지막에 나와. 자, 짓거리길 않았다. 이거 왜? 라고 고민하셔야 돼. 평소에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러운 얼굴빛이었고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대고 자,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짓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는 뒤에 힘을 실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러나 같은 경우는 역부입표를 좀 하는 편이야. 만약에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러나 그 문장은 다 그냥 미주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장은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데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랐다. 요거 가로 한번 묶어봐. 자, 묶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천진난만하다. 그렇지? 그냥 개 소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천진난만하다. 동생 동그라미 눈물 흘렸습니다. 물결. 그러나 형 동그라미 오른쪽에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것도 물결 한번 잡으시고. 동생은 형이 서러워 더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자, 장면 전환하시고요. 밤 네모 잡습니다. 한방 눈이 내립니다. 한방 눈 세모. 형 동그라미, 동생 동그라미.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날 형이라고 그러지 마라. 어? 자, 어색하잖아, 지금. 그지, 형이? 그랬더니, 자, 평소답지 않게 물결쳐.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 왜?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지웠나? 여기 있다. 반응을 하잖아요. 이 반응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지? 그 원인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울지도 말고, 모르는 채만 해라, 꼭. 동생은 일부러 큰 소리로, 야, 눈 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꾹하니 물결, 굳은 표정이었다. 자, 지금 흐름이 보일 거예요. 혼자 소리 짓거리지 않고요. 울음 터뜨리지 않고요. 숙정한 사람 같은 억양, 굳은 표정. 됐습니까? 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물결 잡으시고요. 형을 끌어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네모 잡고요. 앞에다 장면 좀 기습 네모 잡습니다. 형 동그라미. 자, 동생 동그라미 잡고요. 허벅다리를 꾹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서 세모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뭐 밑줄 쳐도 됩니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서 보아오던 한 사람 동그라미. 뒤에서 총을 쏩니다. 형을 앉은 채로 그대로 꼬꾸라졌고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매면서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기는 뭐라고 할래? 형이 죽었죠. 맞습니까? 형의 죽음. 자, 그럼 밑에다 뭐라고 쓸래요? 뻐득대기를 밑에다가 비인간성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형은 자신의 어떤 이제 죽음을 예감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형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날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만일 형이 쓰러졌어. 그때 동생이 이런 얘기 없이 그냥 했다면 동생은 형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럼 같이 쐈겠죠. 그렇죠? 동생까지 같이 쐈겠죠. 그렇지? 그래서 형의 입장에선 동생을 살리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졸라 슬픈데. 자, 오른쪽. 이호천의 나상이라는 건 벌거숭이라는 뜻이에요. 나상은 벌거숭이. 자, 거기 보시면 갑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왜 그런가 보자. 자신을 압박해오던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끊어. 우선 여기서 틀렸어요. 물론 무감각한 앞부분인데, 자, 이것은 폭력에 대한 저항하니. 자,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저항이니?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대응성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넘겨요. 혹시 여러분들 나 지금 그 감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로베르토 바니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거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 알아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거 본 사람? 봤구나. 그거를 이제 만든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입니다.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영화가 사실 보면 영화 전체가 좀 길어. 그래서 1부, 2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 같은 경우는 한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우연성을 막 보여줍니다. 누구를 만나는 건 우연적이야. 그래서 막 어쩌다 보니까 열쇠가 떨어지고 막 꽃다발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좀 이게 코믹하게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2부 파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몇 차 대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볼 때는 2차 대전일 겁니다. 아마 아우슈비츠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저기 포로가 되죠. 그래서 수용소로 갑니다. 수용소로 가서 거기에서 이 아들이 있잖아. 근데 이 아들을 뭐 해주기 위해서?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이건 게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상황극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그거에 여기서 좀 감동인데 같이 동참합니다. 그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애는 계속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포 속에서 되게 해맑게 자라. 해맑게 살아. 다른 사람들 얘를 막 안심시켜줘. 야, 이 옷은 말이지. 야, 진짜 우리 죄수 같지 않니? 막 이러면서. 진짜 포로 같지 않아? 여기 세트장도 대단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진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고 사람이 언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아이한테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베를린을 함락하면서 전쟁이 끝이 나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독일 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막 정신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남자, 이 아비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쓰레기통을 열고 거기에 숨으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라고 해. 그러면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거의 이 게임이 끝까지 왔어. 그래서 네가 아무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너에게 상품이 주어질 거야. 그 상품이 탱크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는 마지막 미션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잡혀서 죽죠. 거기서 선생님이 이게 막 울컥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바로 잡혀서 이제 골목에 가서 실루엣만 보여줍니다. 총 맞는 것을 다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마치 원피스에서 정상전쟁에서 에이스가 죽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했을 때 애가 나오죠. 애가 딱 나와서 보는데 그때 미군 전차가, 미군 탱크가 이렇게 오죠. 그래서 애기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애를 안고 가면서 영화가 끝이 났던 걸로 기억나. 좀 비슷해. 그냥 느낌이. 그래서 애는 살고, 이렇게 아버지는 뒷얘기가 있었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워낙 오래전에 봐서. 그래서 꽤 괜찮은 영화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상 받았죠. 아카데미상인가 뭐에서 상 받았던 것 같아. 자, 꽤 괜찮은 영화였어. 자, 이제 우리가 26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시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한 그런 문학 작품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설 하나 봤고 시 하나 봤어요.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번 갑니다.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가나에 대해서 보일마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이 보기는 쓸데 있는 보기인 거예요. 왜요? 1930년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일제강점기입니다. 30년대 세모 잡아.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죠. 자, 읽어갑니다.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가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후려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930년대는 자, 이거 부조리한 시대 현실 일제입니다. 그쵸? 이럴 때 이때 뭐 했어? 모국어 시를 쓸 수 없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 자체가 바로 뭐가 되니? 이게 바로 부시대의 부조리이면서 억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보기를 통해서. 검은고는 제목이 검은고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뭐 했다? 비판했다. 그치? 하지만 우리는 읽어갈 때 마지막에 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를 맞춰라. 자,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세모 잡으세요. 1980년대 뭐죠? 독재입니다. 그죠? 독재.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 대설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 누구예요? 전두광. 그러니까 서울의 봄. 그겁니다. 80년대니까. 자, 등장해서 강압통치 세모 잡으세요. 이게 뭐예요? 독재죠. 그렇지? 이것을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시와 나시의 공통점 잡을 수 있어. 앞부분에 무조건 부정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그렇지? 부정적 상황이 나올 거고요. 어디까지? 끝까지 부정적 상황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그 부정적 상황의 반응들이 나올 거고, 마지막에 노력의 유무만 판단하시면 된다. 자, 시작!
노력 있냐 없니? 그렇지. 여기 노력 있어 없어? 그렇지. 자, 1분. 자,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가시봅니다. 자, 어둡다 보이죠? 자, 검은 벽새 모자 보시고요. 자, 해가 20년 바뀌었는데 네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화장 안 하면 무조건 동그라미. 자, 길은 검은 고입니다. 네, 검은 고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울지를 못한다. 물결 잡으세요. 자, 그럼 이건 뭔 얘기야? 부정으로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검은 고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울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울고 싶은데 울지를 못합니다. 왜? 상황이 부정이잖아. 그 부정에 대한 반응이니까 얘의 반응은 뭐냐면 울고 싶다 이렇게 가져야 되죠. 자, 그 가슴을 퉁 보이표.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잔치에 높이 앉아있으려니 땅 위에 외로운 물결 잡습니다. 그렇지? 길이는 외로워요. 자, 길이는 벌써 노인에게 잊어졌을 것이다. 자, 바깥은 거친들 이리떼 몰려다니고 밑에 잔나비떼 몰려다닙니다. 이리떼 잔나비떼 다 세모. 긍정상 부정상 부정상. 내 길이는 마음 들 곳 없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 그렇지? 뭐가 눈에 들어와? 얘는 어떤 반응을 보이니? 이런 반응에서 하우 찾아. 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렇죠? 이 반응이 보이죠? 그래서 극복 의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만 잡아줬으면 잘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나시 한번 볼게요. 자, 대설주의보입니다. 해일처럼 굽이시는 백색 이런 거 부위표 쳤는지를 자 성찰하셔야 돼. 백색 부위표. 제설차 한 대 올리 없는 깊은 백색 한 번만 체크했으면 되겠죠.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세모 잡아줘야죠. 그래서 차갑다 이미지가 나오고요. 조그만 수동이 많은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 질문 던집니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조그만 수동이 많은 거잖아요. 조그만. 약자는 긍정. 알겠습니까? 약자는 긍정. 자, 동그라미 쳐봐. 굴뚝새가 눈보라 속을 날아갑니다. 길이는 등산객. 다 약자들은 즉 억압을 받는 존재는 다 긍정으로 보셔야 돼요. 등산객이 있을 듯 길을 끊어놓을 듯 펑펑 부위표 잡으시고요. 덤벼드는 눈 세모.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세모 잡으세요. 거기다 적어봐. 군사용어라고 적어봐.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독재다라는 걸 암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군부 독재였잖아요. 그지? 군인들의. 자, 그 쉽게 말하면 무신 정권이었죠, 뭐. 그치? 박정희에 이어서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까지. 그렇죠? 거의 뭐 무신 정권이었죠. 자, 거의 뭐 30년 이상. 자, 그 다음, 자, 가볼게요. 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이거 세모 잡아줘야죠. 왠지 익숙하죠? 자,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조그만 수덩이 한 개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거칠한 굴떡새가, 자, 보세요. 굴떡새 동그라미 쳐볼래? 얘 어떤 반응을 보여? 몸을 감추어. 밑줄 쳐봐. 질문. 뭐 때문에? 아, 좀 더 읽어봐. 좀 더 읽어봐. 그래야지 솔개죠. 솔개 세모 잡습니다. 세모 잡습니다. 솔개 강자죠. 그죠? 솔개. 그래서 솔개에서 몸을 감추다로 화살표 딱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네, B입니다.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 소나무 가지 부러지고요. 눈보라의 군단, 자, 해일처럼 굽이지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백색의 계엄령 이루고 마무리. 됐습니까? 자, 그럼 가자. 자, 1번에는 정답이 4번이에요. 나에 보시면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치? 그 근거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람들을 찾아볼까요? 여기 사람들 누구밖에 없니? 등산객들밖에 없지 않아요? 맞니? 그럼 이 사람들이 자 굴뚝새를 외면했습니까? 아니죠. 근거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가의 길은 노인에게 외면당한 거 맞죠? 퉁 흔들고 나서 가버렸으니까.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A, B인데요. 자, 요거 좀 재밌는데 봐봐. 자, 우선 A는 이거 자아성찰이냐? 아니죠. 자아성찰이라는 것은 반성으로 가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반성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 과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반성은 과거를 돌이켜봐야 되니까. 자, 성찰 아니에요. 자, 더 쉽게 갈게요, 여러분들. 현대시는 세 가지 있다 그랬어. 부조리한 시대 현실, 대상의 부재 및 결핍, 그 다음에 성찰 깨달음. 맞죠? 그렇죠? 이거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에요. 1번이 날라가고요. 자, A는 심리적 갈등의 해소. 그럼 심리적 갈등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고뇌. 이 고뇌가 해소됐니? 해소되면 긍정으로 가야지. 그렇죠? 해소된 거 없죠? 자,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부정적 상황인 거예요. 요거 이해 갑니까? 선생님 하는 얘기? 그치? 이상과 현실, 부정적 상황이라는 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것 때문에 내적 갈등, 이것 때문에 고뇌, 그래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부정적 상황이 땅 되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면 긍정 상황인 거예요. 아니죠? 3번 갑니다. 표면에 드러난 화자, 이거 밑줄 쳐. 거봐, 화자가 드러난 일을 묻잖아. 맞니? 화자가 드러난 일을 묻지. 그래서 화자는 늘 뭐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 그랬지. A에 있니? 있다. 네. 맞죠? 그럼 B에 있나 봐. 없죠. 3번 날려야죠. 그렇잖아요. 나나 우리가 나오면 된다 그랬죠. 1인칭 대명사. 나나 우리. 자, 그리고 우리가 4번 볼까요? 자, 거리감이라는 건 부정. 맞습니까?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자, 부정. 자, 그런데 B가 일체감이니? 화자와 여기 눈이 합체합니까? 아니죠. 일체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 요거 좀 설명해 줄게. 칠판 봐봐. 이거를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봐서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게. 잘 봐봐. 거리감의 반대가 뭘까? 단순히 뭐 합체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리감의 반대가 뭘까요? 친화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 그래서 자연은 친화의 공간이지만 속세는 단절 거리감이었잖아. 기억나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화감의 기준이 뭐야? 그러면 거리감이 없으면 친화예요. 알겠지? 그런데 친화감에서 살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면 비로소 그때는 일체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자, 초가집 3칸짜리를 지어냈어요. 나 한 칸, 그리고 달에게 한 칸, 그 다음에 맑은 바람에게 한 칸, 강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즉 거기서 우리는 무라일체라고 배웠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친화감이 제곱이 되면 일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일체감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인 거예요. 이해가지? 이게 바로 확실한 근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저는 5번이죠. 화자가 선택한, 자, 은거의 공간이, 은거는, 자, 밑에 저거 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B는, 자, 부정적 공간이죠. 생명이 위협받는 공간.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독서 들어갑니다.